정당 지지를 더 높이고 민주당 또한도 끊임없이 뭔가 변화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지율에 박수치가 안도할 때가 아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라는 부분들을 지금 같은 시절에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개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정책적인 선점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김건희, 윤석열 요거밖에 더해요? 아니 근데 지금 예를 들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봐.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그거는 그거대로 가져가되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뭔가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없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예산을 쓰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소상공인들이나 시장 경제가 안 좋아요. 심각하더만. 심각한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국가 GDP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국가 재정은 그대로라는 얘기예요. 돈을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재정에서 써야 될 돈들을 쓰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돌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런 때일수록 야당이 나서서 정책적 아젠다를 계속 던져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뭐 지금 뭐 아직 제가 보기엔 민주당은 그럴 지금 태세가 전혀 없다. 준비가 태세가 안 되어 없고 있고요. 준비도 안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지금 일단은 저희가 MBS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좀 분석을 좀 드리는데요. 저는 결론적으로 딱 그거 하나는 보이더라고요. 국민은 돌 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죠. 아니 지금 70% 부정이 나왔다라는 지금 부정 여론조사가 지금 70%는요. 이거 거의 준국론입니다. 국론. 윤석열 대통령 얼마 전에 돌 던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국민은 돌 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 돌 던지면 던졌죠. 아니 이제 던져서 맞으면 아프지. 근데 앞으로 나간다며 맞고도 그냥 끝까지 간다는 건데 과연 이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돌을 던졌을 때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여론조사와 관련돼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본격적인 주제입니다. 특별감사도 국민의힘 내전 중입니다. 내전 중이고요. 저희가 오늘 예고했던 썸네일 제목까지도 좀 중간에 막판에 방송 직전에 바뀌었습니다. 피켓의 웬? 뽕브라. 지난주에 제가 보정소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3대 의혹이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3대 의혹. 첫째는 가발설. 두 번째 보정소금. 보정소금.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보정소금이시죠. 네. 그다음에 키높이 구두. 예, 요거 좀 이따가 얘기합시다. 예, 좀 이따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얘기를 해보죠. 지금 특별감사관 이 도입을 두고 지금 국민의힘이 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내전 치닫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당대표의 그 면담이 있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본격화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막 계속 일파만파하고 있어요. 누구 권한이냐, 대표 권한이냐, 원내대표 권한이냐 이거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텔레그램 방이 모든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다 공개되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실시간으로 올라오는데 배현진 의원이 원내대표님 답해 주세요 했더니 다음 날 국감 끝나고 우청 열겠다 이랬고 어제는 한동훈 대표 측에서 80만 당원 여론조사도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고 오늘 한동훈 대표는 특별감찰관 도입은 대선 공약이다. 이건 기본값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자, 이 국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일단 제가 한 가지 질문 나눠서 드릴게요. 이게 국감 이후 일단 표결을 한다 그랬어요. 국감 이후 의총에서 다루겠다 했는데 표대결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당연히 친윤 쪽이 많습니다. 지금 뭐 22인, 뭐 23인 뭐 이렇게 명단 같은 게 언론에서 공개됐는데요. 친 한동훈이 아니라 친윤 사람도 몇 명 있어요. 그래서 뭐 일부 사람들은 스파이 세작이 들어갔었다 무슨 얘기 하는지. 그때 22인 만찬에 네. 세작도 있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용산에 그 내용들이 보고가 됐다. 실시간 보고됐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보는 진짜 친 한동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난번 원내대표 경선 때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송석준 의원이 겼는데 송석준 의원이 아시다시피 친한계 의원이에요. 근데 송석준 의원이 그 당시에 몇 표를 받았냐면 10표를 받았어요. 원내대표 경선 때? 네. 그러니까 그 10명이 사실은 진짜다. 근데 지금 국면이 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오늘 약간 좀 의외였던 게 오늘 이 방송 전에 YTN을 봤는데 그 김진 중앙위원 논설위원 있지 않습니까? 뭐 이분은 뭐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의외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특별감찰관 도입과 관련된 부분은 한동훈 얘기가 맞다. 이거는 명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북한 인권재단과 관련돼서 연관시킬 문제가 아니다. 원래 별개의 문제였는데 그렇게 끌고 온 거고 이게 국민의힘 당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안 맞는 거다. 라면서 한동훈 힘 실어주니까 심지어 앵커가 어머 한동훈 대표 얘기 지지하시네요. 처음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특별감찰관을 대부분에 안 하고 싶어해요. 아니 모든 정부가 그 다 싫어했지. 박근혜 때만 딱 하고서 이제 끝나버리는 그렇죠. 거 근데 아닙니까? 박근혜 때 이석수 변호사 그 특별감찰관 시절에 무슨 일을 한지 여러분들이 복기를 해보시면 돼요. 특별감찰관이 뭐 했는지. 뭐 했습니까? 그 당시에 2016년도에 이석수 변호사가 처음으로 한 게 뭐였냐면 박근령 씨 있죠. 예. 그분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어요. 그 남편 되는 분 워낙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그 친인척과 그렇죠. 지인들과 네. 그다음에 비서관급 그렇죠. 이상의 대통령실 예. 비서관급 이상. 했었고 그다음에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다가 고소한 사람도 이석수 변호사였어요. 그 당시에 뭐 아들이 뭐 운전을 뭐 우회전을 잘 코너링이 좋다. 예. 근데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 그만두게 된 2016년도에 그만두게 된 이유가 안종범 그때 수석이 수첩. 안종범 그 수석이 그 미르 K 재단 K스포츠 재단에 그 기부금을 내라라고 기업들을 만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내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사를 하다가 내사를 하다가 결국은 최순실까지 따라간 거예요. 최순실까지 따라갔어요. 그래서 사실상 해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특별감찰관으로 선임이 돼서 활동하다가 최순실 시체까지 갔을 때 박근혜 정부가 해임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특별감찰관의 키는 대통령이 쥐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안 하죠. 그래서 그때 왜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 당시 이제 이철희 수석이 요즘 뭐 한참 방송하시는 이철희 수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라고요? 기억 안 나는 아니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국회에서 추천해주지 않았다. 국회에서 추천해주지 않았다. 근데 계속 문제가 된 게 북한. 근데 아니 그때 뭐라고 했냐면 국회에서 추천해주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사실 확인을 한 게 뭐냐면 국회 공문조차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다들 안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공약을 냈죠. 우리는 특별감찰관. 아니 민주당도 특별감찰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겠다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죠. 그 대신에 북한 인권재단 인권재단 이사. 이거랑 같이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맞아. 이거는 별개의 사안이에요. 별개의 각각 사안인데 이거를 묶어버리면서 계속 이렇게 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예. 근데 뭐 일단 그거는 그거고, 뭐 일단 그 당시 초대 특별감찰관이었던 이석수 변호사 같은 경우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하는 거는 시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임기 초기에 해야 된다는 거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민주당은 번지수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했어요. 특검이 먼저다. 왜냐? 특별감찰관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감찰이지 과거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수사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이 먼저이고 특별감찰은 플러스 알파의 알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검을 도입한다. 지금 특검에 올라왔던 게 김건희 씨 관련, 명태균 씨 관련, 디올백 뭐 다 들어 있어요. 다 들어 있는데 이걸 두 달 안에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일단은 뭐 일단 두 달 안에 그러니까 두 달이 더 되죠. 특검이 뭐 두 달 더 되지. 그러니까 기본 두 달에 기본 두 달에 연장할 수 있고 등등이 있으니까. 근데 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아니 일단 얘기하세요. 일단 제가 볼 때는 특검도 중요하죠. 특검도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특검 전에 국민들을 좀 설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어쩔 수 없이 찬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과정이 먼저 더 선제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특검보다는 특검 먼저 전에 그 청문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최순실 관련돼서 박근혜 할 때도 보면 국정조사 같이 하면서 특검을 같이 했던 부분도 있고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청문회 하면서 등등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이 다 이해하고
그러니까 용산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저는 사실은 약간의 결은 다른 부분인데 뭐냐면 일단은 청문회를 하더라도 청문회가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권한이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돼서 계속 검찰의 이 무혐의 처분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말이었는지 매일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 일체 수사를 안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한 영역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국회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김건희 씨와 둘러싼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인 의혹이 있는 부분들은 특별감찰관을 한다고 지금 선임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에요. 영역이 아니야. 과거와 미래 영역이 있는데 특검은 지금 과거를 놓고 하자는 거고 특별감찰관은 미래입니다. 미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동시 가치가 든가 아니면 일단은 선으로 따져서 갈 수 있는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라는 측면이 있어요. 다만 여기서 하나가 뭐냐면 그렇다고 특별감찰관을 국민의힘에서 먼저를 카드를 꺼냈는데 민주당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지금 일단은 통과되기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통과가 됐어. 국민의힘에서 통과가 됐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를. 아니 특별감찰관은 각 당의 모두 대선 공약이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미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머리 굴렸거든. 이거는 머리 굴린 거예요. 특검은 하기 어려우니까 특별감찰관을 꺼내서 이 정도까지 우리 했습니다라고 국민들한테 제스처 보여주는 거예요. 제스처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독한 지고지순한 아내사랑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도 지금 안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이거를 받았어. 이렇게 통과가 됐어. 그러면 다음 민주당 스탠스는 어떨 것 같아요? 민주당은 계속 특검을 주장할 거예요. 아니, 물론 특검 주장하겠지. 특검 주장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 이건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통과를 의총에서 다수를 모아내냐 안 모아내냐에 따라서 전국이 약간 제가 보기엔 또 꼬이는 상황이 돼요. 난감한 상황이 지금 돼요. 꼬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을 안 받을 명분으로 감찰관 카드를 그치. 꺼내든 거죠. 저거는. 그렇지. 근데 예를 들어서 좀 생각에 있는 국민의힘 쪽 사람들은 야 이거 받아야 되라고 생각하는데 이 지금 용산 대통령이 지금 이것도 싫어하는 거잖아 지금. 그쵸. 그러니 김진 논설위원 같이 거의 구구 이 사람들 이건 받아야 된다 막 이러고 있는 거거든 사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그거 물어본 거죠. 아마 받게 되면 특검에 대한 동력은 많이 떨어질 거예요. 받게 되면 특검에 대한 동력이 그리고 떨어진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 그러니까 특별 감찰관이 뭐 아까 뭐 회고적이다라고 그러니까 미래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수사할 수 있어요. 가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따가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건데, 그러니까 용산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요. 어떤 대응이요? 그러니까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건데 살모사 프로젝트. 그거는 그러니까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일단은 이 국민의힘에서 특별감찰 도입과 관련된 부분이 일단 의총에서 모아져야 되고요. 두 번째 부분이 있죠. 이어져서 되는 부분인데 이건 잠깐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감찰이 먼저가 아니라 특검이 먼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 나왔지만 여사 문제 특검 아닌 특검의 본질 결단 필요 한동훈 결단해라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이게 다수가 돼서 법안이 올라오더라도 민주당이 이거를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아무런 하나만 하거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국일보 사설인가에서는 이게 민주당이 키 쥐고 있는데 니네들이 특별감사관 도입과 관련돼서 지지고 볶고 국민의힘 내용을 할 일이냐 뭐 이런 식의 논조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저거는 법에 되어 있잖아요. 특별감찰관 법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추천을 해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추천해 주려면 민주당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그렇죠. 거지. 근데 민주당은 이걸 안 해주려고 하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스텝이 꼬이는 건데. 민주당 스텝 꼬인다는 게 그거였죠. 근데 여기에다가 북한 인권재단 이사까지 같이 추천해달라. 그렇게 안 하겠지. 지금 벌써 한동훈은 그걸 선을 그었으니까. 그렇죠. 심지어 김진도 그거 넣지 말아라고 얘기할 정도여서. 근데 북한 인권재단 이사는 사실 그냥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것조차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동안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도입을 발목을 잡았던 게 이 인권재단 이사와 관련된 걸 연결시켰는데 본인들이 이 고리를 지금 끊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그렇죠. 빼고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랬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 이 법안이 올라왔을 때 이 부분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뭐 물론 봐야 되겠지만 지금 스텝에 꼬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일단은 특검에 대한 분위기가 빠질 수 있다. 뭐 이게 있고 중요하게는 지금 수사권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 제가 아는 선에서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현재와 미래. 과거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걸 수사를 할 수 있나? 이 특검도 아니거든. 특별감찰관 해봤자 지금 특검 정도의 수사 인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인원이 특별감찰관 법에 따라서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그 대신에 이제 보통 수사권이 없다라고 정치인들이 주장하는데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특별감찰관에 할 수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국무총리가 지정한 국가기밀이거나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국가기밀을 제외한 모든 그 정부 기관은 협조가 돼 있어요. 지자체까지도.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아까 박근혜 정부 때도 그 특별감찰관 관련돼 가지고 이래저래 지금 이석수 변호사 같은 경우도 최순실까지 가니까 그 잘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지금 윤석열 뭐 볼 게 있어. 그냥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한 달 안에도 잘릴 거고 기세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래서 지금 의미 없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이 한동훈 이 지금 대표는 특검은 못 받겠고 국민들한테 뭔가 좀 보여줘야 돼. 우리 이 정도까지 했어. 그리고 일단 본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명분. 이건 대선 때 모든 당의 공약이었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미는데 결국은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하더라도 용산 대통령실에 의해서 그다음에 지금 임기 반환점을 맞고 있기 때문에 큰 실효성이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과연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민주당이 해주면 안 되죠. 이거는 왜냐하면 물론 있으면야 좋은데 특검을 막기 위한 감찰관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얘기했을 때 이거는 정말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는구나. 그렇게밖에 아니 그래서 수밖에 없어요, 저거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은 지고지순단 아내 사랑 때문에 이것도 싫어하지만 한동훈은 그래도 형님 이거 받아야지 그나마 삽니다라고 해서 여전히 한동훈은 특검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것들을 보내주는 시그널이다.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되겠다 싶은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여기서 이걸 이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재명 한동훈 회동이 남아 있어요. 네. 예, 남아 있습니다. 날짜는 안 잡혔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민생 얘기하자 그래. 지금 뭐 민생 얘기해야 돼 하는데 김건희 지금 씨와 관련된 이러저러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법을 풀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안 하면 이건 안고 빠진 찐빵이에요. 안고 빠진 찐빵. 둘이 만나서 뭘 얘기할 수 있냐. 지금 이 얘기가 사실은 또 별도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특별감찰관 받아줄 테니 그럼 특검도 받자. 두 개 다 받자. 못합니다. 한동훈이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 예. 두 개 다 받자 이 안이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 나온 얘기는 금투세 받아줄 테니까 특검 받아라 이거야. 이것도 사실은 좀 쉬운 얘기가 아닌데 만나서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둘이 만난다는 거에 의미가 있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윤한 면담하는 날 아침에 면담 잘하세요. 좋은 결과 내세요. 그러고 나서 한이 전화해가지고 만나기로 약속 잡고 했던 것도 그냥 일단은 정치적 시츄에이션이다. 그렇죠. 대통령을 만나기 직전에 이재명 대표와 만나기로 했다. 라고 해서 페인팅을 했죠. 소위 말해서 용산을 향해서 그렇지. 협박을 한 거죠. 협박. 여차하면 나 이재명 만날 거야. 막 이런 이재명하고 거죠. 정치할 거야. 그냥 겁박이에요. 겁박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과시. 이 한 회동하더라도 어떤 의미도 없고 없다. 딜도 없다. 그렇죠. 딜도 없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죠. 특별감찰관 도입과 관련된 게 무산됐어.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돼서 만나면. 일단은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무언가를 합의를 했어요. 추경호가 반대하면요. 예를 들어 특검이나 특히 특검은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지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예를 안 들어 됩니다. 특별감찰관 도입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부결이 되더라도 그거는 못해. 대놓고 못해. 다만 부결이 되면 또 친한이 부글부글 하기 때문에 이탈표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번에 이거는 윤한 면담 때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다가는 우리 이탈표 생겨서 특검 찬성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럼 너희는 해볼 대로 해봐. 막 이런 식으로 윤이 얘기한 거잖아요. 일단은 한 대표는 특검 찬성이라는 말을 절대로 안 할 겁니다. 그건 못하지. 말조차도 하지 않을 거고요. 그거 했다가는 뭐 완전히 그리고 뭐 끝까지 반대하는 입장을 취할 거예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되 예를 들어서 특별감찰관제 도입이 무산이 됐을 때는 뭐 알아서 하시오 정도로 그냥 암묵적 뭐 동의. 일부 일탈에 대한 네. 동의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은 이한 회동 때도 얘기는 전혀 안 나오고 금투세 얘기나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러겠네요. 금투세는 두 당 모두 관심이 없어요. 한동훈은 자기 성과를 만들고 싶어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대통령을 떼어내고 정책적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 정치면에 정치면 신문에 대통령이 사라지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들고 올 수 있는 게 이제 정책적인 거죠. 자, 지금 하지만 그게 정책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추경호가 반대하면 할 게 없어요. 추경호가 반대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별로. 그 이재명 한동훈 이 회동 지금 우리 편파 TV 댓글도 있지만 언제 만나냐는 시점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특별감찰관 도입과 관련돼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다음 달 15일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1심 선고가 나오기 전에 해야 된다라는 어떤 시기적 데드라인까지 걸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두 당이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서 타이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얘기할 텐데 어느 시점으로 보세요, 우리 김 기자님께서는? 제가 볼 때는 저기 전에 선고 전에 이재명 선고 전에 할 거다. 뭔가 그러면 둘이 만나서 그 선고 전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지금 계속 이 부분은 이후에도 얘기하겠지만 둘이 만났을 때 둘 다 부담이 뭐냐면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둘 다 결과물 없이 헤어지면 저것도 뭐야, 저것도 쇼했네, 쇼잉이야. 대통령실에서 바로 그 얘기 나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의제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의 합의에 있어서의 결과물을 낼 것인가인데 둘 다 정치적 결과물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둘 다 동일하게 김건희가 있어요. 여기에 김건희와 관련된 결과물을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어떻게 되는지 좀 앞으로 좀 지켜볼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하게 보여야 될 관점은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예요. 1심 선고에서 예를 들어서 무죄나 뭐 그에 준하는 아주 가벼운 형량이 나온다든지 뭐 무죄가 나왔다든지 하면 전국의 주도권은 급속도로 이재명 대표에게 넘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왔다. 아니 저는 그래도 이게 1심이에요. 1심. 이게 1심인데 1심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은 요즘 얘기하고는 탄핵 국면으로 가자고 아마 뭐 그 얘기 강력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집중하겠죠.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 탈당을 주장하고 장외 투쟁을 시작하는 민주당과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만남 쉽지 않다고 봐요. 저는. 여차하면 예를 들어서 그 만남 자체가 흐지부지 될 수도 있다. 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특별감찰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쭉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일단 다음 부분인데요. 이 지금 참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윤한 갈등이 일단 국민의힘 내전으로 되고 있는데 며칠 전에 한동훈 사퇴하라 하면서 국민의힘 당원들 특히 우파 유튜버들 총출동해서 국민의힘 앞에서 집회를 했어요. 거기다 이게 어제 라디오에서도 나왔는데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누구를 전면에 내세울 것이냐 2K 얘기가 나왔습니다. 권영세, 권성동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여기다 한 가지 더 붙이면 그저께였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난데없이 우리 또 홍카콜라 홍준표 대구시장을 또 청와대로 불러서 또 만찬을 했습니다. 만찬을 추경호에 의해서 또 홍준표까지 끌어들이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대표를 해서 촐랑대지 마라, 뭐 페이스북에 촐랑대지 마라, 뭐 이런 글도 썼습니다. 일단은 한동훈 물러가라 하면서 지금 국민의힘 앞에서 집회가 벌어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표 가르친 건 처음이 아니죠. 이준석서부터 시작해서 김기현까지 마음에 안 들면 갈아쳤어요. 마음에 안 들면. 다만
이번에는 63%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한때는 아우였어. 김건희한테는 저기 그 형수님 도련님 하는 사이였고요. 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또 웃긴 일까지 벌어지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추경호 대표 월요일날 면담 끝나고 그 다음 날 저 일이 벌어졌죠. 저 사태가. 다음 날 면담 네. 끝나고 다음 날. 예, 수요일날 벌어졌고 전날 성호 스님이라고 하죠. 좌파는 죽어도 돼. 아, 그 스님까지 그날 오셨어요. 오셨고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인원.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사 앞에는 항상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있습니다만 뭐 개인이 마이크를 들고 하거나 트럭 몰고 와서 그냥 혼자 하거나 한데 저렇게 그러니까 집회 인원, 그러니까 집회 참가자들이 있는 것은 최근에 들어서는 거의 처음 그렇죠. 본 것 같아요. 네, 최근 들어서 가장 많았죠. 가장 많은 인원이 왔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 아직도 대통령을 밀고 있는 그 구구파 분들이 주도를 했죠. 아니 뭐 지난번에 김대남 씨 시민사회 행정관 선임 행정관 그 얘기하잖아요. 보수 유튜브들 계속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 왔다리 갔다리 하고 거기서 사실 오드내린 거 아니야 저거? 그러니까 저도 저거하고 좀 관제 데모. 아 이거 관제야 완전히 관제 국민의힘 내 관제 데모. 아니 나는 이거 딱 보자마자 야 이거 지금 뭐 신의 한수 신의 식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사람들 지금 용산 대통령실 시민사회 이쪽에서 다 그날 그 쓰셨구나. 나온 사람들 몇 면이 보면 거의 우리 정광훈 목사님만 안 나왔고 나머지 다 평소 들어가지 않았나? 정광훈 씨니까 됐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못 나온 것 같고 거의 올 사람들은 다 왔어요. 올 사람들 다 왔다. 그래서 용산 작품이지 않겠냐 저 정도면. 용산 작품이다. 근데 저렇게 지그볶고 떠든다고 집회한다고 이게 지금 분위기가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저는 도리어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한동훈 이후를 대비하면서 권영세, 권성동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거 이거 벌써 이거 뭔가 좀 낌새가 좀 이상하다 싶은데.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초선 때부터 제가 잘 알고 지내는 의원인데 권 대표 같은 경우는 저기 여기 오기 전에 제가 통화한 적이 있거든요. 어저께. 어제 통화했어요? 뭐 지금 얘기 좀 해줘. 풀어. 당 대표 생각 없답니다. 야 권성동 의원이랑도 우리 통화하는 김병건 기자님 당 대표 생각 없다? 예, 없습니다. 왜요? 왜 없대요? 예? 지금 할 일이 너무 많대요. 자기는. 할 일이 많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당 대표를 못 한다고 하죠. 그럼 내가 보기엔 너무 뜨뜻미지근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뭘 할 일이 뭘 얼마나 많아서 뭐 윤핵관으로서의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은 열일하고 있는 윤핵관 거야? 아니라고 주장을 했죠 저번에 지난 총선 때. 뭘 윤핵관이 아니야 또 아니 뭐 물론 이제 김건희 쪽이랑은 척을 졌다. 어제 저기 이준석 의원이 또 그걸 또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쪽에서 본인 같은 일을 하려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권선동 쪽 죽여줄게 뭐 이래가지고 그것까지 나왔는데 일단은 어제 김병건 기자님께서 권성동 의원과 통화했는데 안 나오겠다 얘기를 했다. 예.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 나간다는 소리를 한 게 아니라 너 내가 요즘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알잖아. 뭘 얼마나 만든 일을 하길래? 아 지역 현안 챙겨요? 지역 현안 챙기고 있고 좀 재밌어요. 그 동네도 좀 얘기 좀 깊게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하고 윤 대통령하고 어떤 사이인지 아시죠? 네, 뭐 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대표가 지금 윤석열 대표 그러니까 용산하고 거리두기를 한 지가 제법 됐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용산의 뜻이 있어야 자기가 당대표가 되고 또한 지금같이 대통령 지지율이 낮을 때 괜히 자기가 거기 묻어갈 수는 없다. 그런 적이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장제원 얘기도 해요. 장제원 얘기도 하는데 장제원 전 의원 얘기 하는데 용산하고 장제원 의원하고 많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한 번 이빨을 드러낸 적이 있거든요. 용산을 상대로. 언제죠? 그게? 그때 그 산악회 모임하고 그 버스 동원해가지고 네, 뭐 사람들 어마무시하게 예, 무력 시위를 한번 했죠. 힘자랑했지. 예, 뭐 총선 출마하지 마라. 뭐 이랬을 때 이빨을 한번 드러내고 뭐 알았다 그러고 자기 밑에 애한테 줬죠. 그러니까 임시로 빌려준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빨을 드러낸 적이 있기 때문에 장제원을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장제원 믿을 수 없다. 한 번 배신한 사람 두 번 배신 못하랴 막 이런 분위기야.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런데 제 저 X는 언젠가 우리 물어뜯을 수 있는 놈이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한다. 장제원도 박근혜 탄핵 때 찬성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네, 권성동, 장제원 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 아까 이제 집회 부분 하다 그랬는데 저렇게 집회했는데
정말 웃긴 게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저희가 지난주에 김병건 기자님의 받은 걸 유언비어 보관소에서 얘기했던 부분 앞서도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3개의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저는 잘 모르고 국민의힘 지지자들 내에서 막 떠돌았던 얘기인데 지난주에 우리 김병건 기자님 뭔 얘기를 했냐면 한동훈 대표 보정 속옷 입는다. 소위 말해서 수습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게 갑바 입고 막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웃으면서 제가 어머머머 막 이랬어요. 그래서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유언비어 보관소는 믿으시면 안 돼요.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했는데 어머나 이게 뭐야.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이게 뽕브라 당대표 한동훈 즉각 사퇴하라. 아니 저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그러면 이게 저희 거의 국민의힘 지지자 내에서는 이게 정설인가? 3대를 어? 얘기하잖아요. 가발설, 그다음에 뽕브라, 키높이 구두. 야, 저거에 그 집회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저 예. 피켓이. 응? 자, 이거 뭐 어떻게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믿지 거예요? 말자고요. 그냥. 예, 믿지 말자. 믿음으로 믿지 말자. 믿음으로 믿지 말자. 믿음으로 믿지 말자. 믿음으로 믿지 말자. 아니 근데 야, 저 양반들 나는 집회 때 이래저래 정치적인 뭔가 다르기 때문에 피켓 구호 만들 수 있어요. 뭐 사퇴를 할 수 있지. 모든 당 당원들이 그 당 대표 다 좋아하는 건 아니야. 마음에 안 들면 사퇴를 할 수 있는데 야, 저 개인적인 뭔가 그 저도 뭐 지난주 처음 들었는데 보정 속옷 요즘에 보정 속옷 여론조사 보정 보정이 아주 유행인데 이게 보정이 아니라 그냥 딱 말씀해 주세요. 제 입으로 말하긴 뽕브라. 야, 거의 완전히 지금 뭐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인데 자, 이거 보고 정말 우리 저 김병건 기자님 쪽집게. 아니요, 뭐. 예, 쪽집게이기 때문에 좀 이따가 있을 유언비어 보관소도 기대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3번째 얘기. 야, 나 진짜 이거 보고 너무 웃겼습니다. 야, 파우치 하나로 그냥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 사장 된 사람 나왔어. 파우치 하나로. 작은 파우치 하나로. 외국에. 야, 박장범 앵커. 작은 파우치. 그 얘기 한마디에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수친구 박민 사장을 제끼고 김건희 머슴에 밀려. 저거 진짜 저희가 미디어 오늘에서 적합히를 썼는데 웬만한 언론사도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술친구 김건희 머슴에 밀려 해가지고 KBS 사장으로 지금 내정이 됐습니다. KBS 사장. 이거 진짜 코미디 아닙니까? 근데 이 지금 박장범 앵커가요. KBS 사장과 관련돼서 면담을 하지 않습니까? 면담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작은 파우치라고 얘기했냐면 이 품목과 관련된 부분은 생필품과 외국 수입 사치품이 있대요. 수입 사치품. 거기 2개밖에 없고 명품이라는 게 없대요. 명품이라는 거. 이게 말입니까 이게? 아니 KBS 앵커 출신인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명품이 없기 때문에 수입 사치품 작은 파우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궤변이. 예? 디올에서 고소하지 않을까요? 디올에서? 디올 열받았어. 디올에서 고소했어. 우리 명품 디올을 작은 파우치라고 얘기해. 막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디올 좀 본사에 좀 연락 좀 해봐요. 본사에. 디올 대한민국에서 작은 파우치 취급당해. 생필품. 이러면서. 뭐 이렇게. 아니 수입 사치품. 야 이건 진짜 디올에서 열받을만 하다. 디올이 열받은 얘기죠. 아니 디올 입장에서 그리고 제가 명품인데. 아는 건요. 박장범 앵커가 그때 대통령하고 뭐 이거는 뭐 제가 들은 얘기니까요. 여기 강조 들은 얘기입니다. 들은 얘기.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믿지 마시고 박장범 앵커가 그때 대통령을 인터뷰한 게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후일담으로 나온 게 네, 그러니까 김건희 머슴에 밀려 이런 거죠. 근데 제가 조금 더 들은 얘기에 의하면 박장범 앵커가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김건희 여사께서 지정했대요. 이게 누가 그러면 신년 기자회견을 안 한 거였습니다. 네. 신년 기자는 안 했기 때문에 이걸 대신해서 신년 대담을 한 건데 소위 말해서 어느 앵커가 할 것인지 픽을 김건희 씨가 했다는 거죠. 그렇죠. 김건희 씨가 야. 그리고 그럼 당연히 보답을 해줘야 되겠네. 했죠. 그러니까 얘기가 돼. 찍었어. 그러니까 찍힘 당한 사람은 김 여사가 나를 픽했어. 그러면 그에 응당 이 인터뷰 때 뭔가 우리
김 여사님을 위해서 내가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놔야 되겠구나. 지금 하는 작심을 얘기 다 했네. 궤변입니다. 아니 그 궤변이랑 거짓말. 아니 자기가 그러면 말을 지은 거야 지금 이거는 일부러 김 여사 환심 사기 위해서 자기를 했으니까 보답을 위해서 명품백 디올 명품백을 작은 파우치로 얘기한 거고 KBS 사장 면접에 가서는 명품백을 품목은 생필품과 사치품이 있는데 수입 사치품이기 때문에 작은 파우치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늘어놓았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공영방송 대한민국 KBS 사장 되면 뭐 방송 뭐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나오잖아요. KBS는 김건희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다 이런 식으로. 참 이러니 어제도 국감에서 보온이라는 얘기는 한데 이건 보온 정도가 아니 이거는 보온 정도가. 뭐 그런 거 관심 없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박장범 그렇고요. 다음 이어갑시다. 참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강훈 비롯해서인데요. 그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면담하고 나서 7인방 9명이죠. 7인방이 아니더라고. 9명 리스트를 올리고 난 다음에 청와대 행정관들이 뭐라고 했냐. 우리가 언제 호가호위했냐. 우리가 기자회견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예, 그다음 강훈 거 올려주십시오. 자, 우리 지난주에 그 한남동 7인방 리스트를 김병건 기자님이 아예 공개를 했습니다. 이름까지 다 거론하면서요. 그랬는데 저희가 이거 공개하자마자 다음날 일간지에서 여기서 일간지에서 실명까지 공개했어. 우리가 하고 나니까 우리가 실명 공개해야죠. 실명 공개됐고 뭐 어디 방송 보니까 종편을 보니까 아예 사진까지 막아서 넣었습니다. 사진까지. 자, 그 인물들 중에서 참 재밌습니다. 그 강훈 한국관광공사 사장 최종 후보 3인에 포함됐고요. 김우진 전 비서관 한국공항공사 사장 최종 5인에 포함됐대. 이야 이거 진짜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공사 중에 알짜 중에 알짜. 최고의 알짜. 이게 김대남 씨 지난번에 서울보증보험 상인감사 전례가 있었잖아요. 지금 다 이런 대로 가는 거야. 이런 대로. 이러면서 이게 호가호위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청와대 행정관들 기자회견 하기 때 자기네들이 얘네들 진짜 제정신입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청와대 행정관 누가 호가호위했냐 뭐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그러니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그러니까 정말 이 뉴스 약간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억울해하는 그 행정관들이 몇 명 있어요. 억울해하는 행정관들이 몇 명 있고 그래서 지금 많이 좀 설렁이긴 해요. 그러니까 술렁인다.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있다. 나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부는 있을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질은 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가호위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안에 6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10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나머지 그러면 590명은 뭐냐. 근데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뭐. 자,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뭐 그래요. 이 사람들이 농공행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강훈, 김우진 특히 김우진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실 중축 관련돼 가지고 이 지금 감사원 감사 관련된 모든 키를 다 갖고 있는 당사자예요.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항공사 사장 최종 후보 들었대. 야, 한국관광공사 공항공사 정말 알짜 중에 알짜인데 참 진짜 그냥 노골적인 호가호위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기억력이 없으신 분인데 이분이 기억이 없어서 모르겠다. 아니 기억이 없어서 모르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공항공사 사장을 한국공항공사 사장직을 어떻게 못하지? 응? 기억이 없으면 지금 이런 공사 사장 똑하니 안 쳐줘도 되나? 그러면 한국공항공사는 진짜 뭐야 도대체? 공사가 갖고 있는 그 역할과 나름의 또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또 싸울 이거 다시 하루아침에 실추시키는 겁니다. 네. 자, 지금 벌써 시간이 4시 48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김병건 기자님과 같이 하면 기대하는 코너입니다. 기대하는 코너. 받은 글 유언비어 보관소입니다. 이 유언비어 보관소는 일단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 웃긴 게 저희가 지난주에 첫 유언비어 보관서를 했는데 명태군 산단 유치 1시간 만에 기사 터져 한남동 7인에 하루 있다가 언론사의 명단 나와 그다음에 한동훈 보정소금 저희 한 4일 만에 국민의힘 집회에서 이렇게 피켓에 나와 뭐 이래서 야 이게 지금 참 오늘 지금 하는
우리 김병건 기자님이 갖고 오신 따끈따끈한 유언비어 보관서 아이템 이거 좀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데요. 일단 재밌는 것부터. 예. 예. 일단 빵의 전쟁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빵의 전쟁이요? 빵? 예. 먹는 빵이요? 빵? 예. 빵의 전쟁? 예. 야, 자 일단은 지난주에 그 한동훈과 윤 대통령의 면담 그 다음 날 지난주 아니죠? 이번 주. 이번 주죠. 이번 주. 추경호 원내대표가 용산 기자실에게 과자를 돌렸어요. 화과자를. 그러니까 이번 주 만찬하고 그러니까 이번 주 면담하고 면담 때 한동훈 대표는 제로 코카콜라 한 잔만 마셨지. 예? 근데 이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만찬에 초대됐다. 밥을 먹었죠.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자 이거 다 거짓말이고 유언비어입니다.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그날 추경호 대표가 저녁을 2번 먹었답니다. 타임라인. 그러면 그날 저녁을 2번 먹었다. 그러니까 추경호 대표는 저녁 약속 자리가 있었고 원래 있었다. 그 자리에 있어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용산에서 콜이 왔고 아니 그러면 미리 잡혀 있는 것도 아니라 한동훈 대표 만나고 헤어지고 나서 빠이빠이 하고 난 다음에 밥 먹고 있는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전화가 왔다. 추경호한테 전화를 해서 들어와라라고 했고 밥 먹었구나. 추경호 대표가 많이 깨졌다고 합니다. 그날. 엄청 깨졌구나. 깨진 이유는 단디 못해서 예. 제가 지난 방송 때 얘기했는데 윤이 이제 오더는 추한테 내린다는데 네 단디 못했다. 응? 그렇죠. 당신 부총리까지 했어. 국무위원이었는데 여기는 원내대표가 아니라 여전히 국무위원 부르듯이 하는구나. 지난번에 그 한동훈 대표가 여의도에서 그 의원들 만났잖아요. 22인. 예. 거기가 어디냐면 속초해물탕이에요. 속초해물탕. 예. 속초해물탕이라는 곳은 어디냐면요. 동합빌딩 1층에 두로탑이 있고요. 그쵸. 예, 2층에 있고요. 과거에 우리 정의당이 있었던 당사를 말합니다. 속초해물탕이야. 속초해물탕이었고요. 그 룸 있으니까. 예. 알죠. 잘 알지. 난 진짜 지도까지 그리겠다. 속초해물탕. 그 들어가면서 의원들이 그랬대요. 용산에서 대접 못 해줬으니까 우리라도 대표한테 대접해주자. 맞아요. 그 얘기는 제가 아는 기자 취재했을 때도 한동훈이 먼저 자리를 만든 게 아니라 네, 한동훈 맞습니다. 측근들이 야 홀대 당했으니 우리라도 제대로 모시자. 그렇죠. 뭐 이거였다는. 울컥해서. 응.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건 뭐 기사를 안 났더라고요.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는 심지어 사무총장. 자기 카드를 주면서요. 야 내 카드로 다 써 이거야. 아니 밖에 있는 기자들한테 너네도 가서 저녁 먹고 와. 진짜 취재하는 기자들. 네, 그날 비가 많이 기자들 그치 비 많이 왔지. 네, 그날 기자들은 그럼 또 뻗치기 하잖아. 계속 있으니까. 네, 계속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 식사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이 카드 가서 좀 먹어서 그 바로 앞에 있는 김산부에서 삼겹살을 먹었다고. 여의도 좀 오신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김산보라고 1층에 김치찌개 집입니다. 그러니까 별 얘기를 다 아는구나.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하려면.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한동훈 윤석열 면담을 갖다가 최악의 뒷광고다. 이거는 다이어트 콜라에 대한 뒷광고밖에 없다. 제로 콜라에 대한 뒷광고만 남았다. 그 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속도 내서 빵. 그래서 아까 추경호 만찬 있었어. 추경호 만찬 있고 그 다음 날 용산 기자들 상대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의 추경호 원내대표가 용산이에요. 국회가 아니라 용산 기자들 상대로 비싼 화과자를 돌렸어요. 용산 출입하는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잘 봐주세요. 뭐 이거 아니야? 예. 응? 야 진짜 아니 공당의 원내대표가 국회를 안 돌리고 아니 본인은 국회 출입 기자들 관리해야 되는데 웬 용산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한테 비싼 화가들. 그렇죠. 보통 그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들한테 보통 많이 돌리고 예전에도 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막 나경원 원내대표도 아니 국정감사 하잖아요. 그러면 큰 당에서는 원내대표가요 출입 기자들한테 나경원 나 잊지 못해 지정환 임실 치즈 피자 다 돌렸다니까. 응? 그 옛날에 저 누구야 김무성은 치킨 돌렸다며요. 치킨 돌렸어요. 2인 1닭. 야 씨 그래가지고 그때 나경원 피자 돌려가지고 야 그럼 우리 원내대표는 뭘 돌려야 되냐 없는 집안에서 못 돌렸지. 그리고 나니까 한동훈 대표가 금요일 날 과자 세트를 또 금요일이면 오늘 아니에요. 어제 아니야 어제 그것도 돌았잖아 또 상임위 토론까지 했잖아. 과자를 돌렸습니다. 2024년 10월 23일 제조. 아우 글씨가 안 보이네요. 아쉽네요. 무슨 쿠키인데. 야 밀라노 쿠키야? 뭐 비싼 거 같은데? 예, 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강남에서 맞췄나? 예.
강남 맞았어요. 네, 강남 맞습니다. 야 여의도에도 저런 거 많이 파는데 야 밀라노 다방의 수제 쿠키는 좀 고급진데 고급진 예. 거구나. 야 강남 역시 강남 거만 하는구나 이렇게 아무거나 안 돌리는구나.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예. 참을 수가 없죠. 민주당이 참을 수 없다. 그럼 민주당은 누구?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저께 샌드위치를 돌렸어요.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죠. 이거 얼굴까지 사진까지 넣어서 찬대 샌드위치야. 찬대 그래서 샌드위치. 연예인 아니냐. 그치. 저거 뭐냐면 연예인들 팬클럽이나 이런 데에서 아니면 연예인들이 이렇게 자기 연예인들 그 스태프들 하기 위해서 자기 촬영한 스태프들한테 자기 스티커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연예인 뭐 흉내내기인가? 근데 저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예.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선거법에 만약에 그 기자 중에 한 사람이 뭐 자신의 선거구나 지역구에 관련이 있다든지 하면 그 빵과 떡은 식사로 되죠. 김밥 포함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 음식물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법에 위반돼요, 이거는. 옛날에 신년 기자회견 때 우리 출입 기자들한테 떡 돌렸다가 500원짜리 요만한 떡 있잖아. 주먹만한 떡 백설기 돌렸다가 누가 찔러서 선관위에서 전화 왔었다니까. 그거 문제 있다고 기부행위라고 막 그래가지고 한번 그러니까 난리 나지. 아니 이거 떡 요만한 건데 그랬더니 이제 그런 거였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 얼굴 사진이 아니라 박찬대 원내대표라고 했으면 사실 논란이 좀 덜 됐겠죠. 그래서 아니 근데 원내대표 이름도 없이 그냥 사진을 넣네. 네. 왜? 연예인이 내 얼굴 다 알 거 아니야. 늘 국회의원 정치부자잖아. 아니 저 근데 한동훈 하나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거의 뭐 이름을 썼나 뭐 내용을 썼나 한동훈은 이 과자 얘기만 쓴 거야? 예. 그 회사 광고한 과자 측 광고한 거야? 예. 네, 부드러운 식감 지니고 있습니다. 자기 얘기는 없구나. 저때 저거 말고요. 따로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따로 메시지는 따로 있었다. 네, 다른 메시지가 있었다. 다른 메시지가 국감하면서 너무 고생들 한다. 그런 메시지는 예. 있었겠죠. 그 메시지 없이 뭐 밀러너 과자 얘기만 하면 어떡해. 근데 뭐 의미 없죠. 근데 어제 또 그 논란이 있어요. 한동훈 대표는 지금 원내 인사가 아니에요. 그쵸. 원내 인사인데 어제 국회 그 국감장 9개 상임위를 다 돌아가면서 인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사실 국감과 관련돼서 각 당 대표가 돌아가면서 수고한다 격려였어요. 수고한다 격려인데 이게 해도 되냐 안 되냐 논란이 있고 뭐 전례도 있다 그러는데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생각 들었어요. 한동훈 후회했겠다. 비대위 때 출마했었어야 되는데 왠지 나왔어야 되는데 난 그것부터 확 들더라고. 야 이제쯤이면 한동훈이 내가 그때 그냥 비례락도 아슬아슬한 뒷번호락도 해서 내가 배지를 달았으면 이런 수모는 안 꺾을 텐데 추경호한테 이 지금 특별감찰과 관련해서 이건 원내 사안이다. 다음날 당원 뒤져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직접 당원 몇 조 몇 항에 의하면 당내외를 통과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잖아요. 뉴스에 다 나왔던. 억울했을 것 같아. 뭐 그거야 뭐 제가 볼 때는 큰 의미 없고요. 아니 근데 그게 안 됩니까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가능은 하죠. 그러니까 위원장이 허락하고 허락한 사람만 가능하죠. 허락했나 보네. 그런 과정이 없었죠. 아니 어제 보니까 행안위인가 들어갔는데 누가 아무런 항의도 안 하고 한마디 하고 민주당 의원님들 수고 많습니다는 얘기는 하더라고 의례적으로. 네. 그다음에 이거 했더니 민주당도 다 박수치고 그러던데. 네. 그러니까 관례적인 거예요. 이렇게 법적으로는 그 위원장이 허가해야 되는데 뭐 그걸 갖다가 굳이 오지 마라 라고 할 이유는 없죠. 근데 이제 야박하게 그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좀 화나지. 그것도 집권 여당인데 못 오겠으면 야박하게는 안 한다.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좀 아쉬운 점이 뭐가 있냐면 국회의장도 상임위원장실에 들어갈 때 개의하거나 끝나지 않았으면 안 들어가요. 그렇죠. 국회의장조차도. 국회의장이 그렇다고 뭐 갑자기 하고 있는데 상임위하고 있는데 버럭 문 열고 들어간 적은 없죠. 예, 그래갖고 난입이라는 어떻게 기자들 사이에서 채팅방에서 난입이라고. 난입? 예, 그래갖고 어디 출몰, 어디 아웃, 어디 출몰 뭐 이렇게 얘기들을 했었는데 법사위는 안 갔나 봐. 응? 예. 법사위랑 과방위는 안 간 것 같아. 어제 과방위에서 아시죠? 김우영 국회의원과 김태규 과방위 그 부위원장 간에 난 그렇게 육두문자 막 오고 가는 거 나 정말 거의 처음 봤어. 거의 처음이야. 그 정도 육두문자는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막 싸우고 그랬을 때도 뭐 이건 있었지만 막 거의 완전히 육두문자가 오고 가면서 그랬는데 거기는 안 갔을 거예요. 네. 자, 시간이
많이 됐는데 지금 시간이 벌써 58분이나 됐습니다. 예. 제가 지금 용산에서 이른바 살모사 프로젝트라고 한동훈 죽이기 작전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제가 다음 주에 할게요. 그러면 다음 주에 할 거고. 다음 주에 한다고요? 네. 아쉽네. 양이 많아요. 살모사 프로젝트는. 살모사 프로젝트 많다. 그러면 하나 있어요? 그러면 한기호가 과연 탄핵될까? 한기호?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저기 한기호가 저기 신원식 실장한테 보내는 문자가 텔레그램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우악 또 일어났죠. 예, 삼성 장군인가 여기 이성 장군 출신. 예. 지역구 철원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옆 동네에서 알아요. 예. 그러니까 춘천, 철원, 춘천 일부, 철원, 화천, 예. 포천까지. 제가 포천 아닙니다. 예. 포천 아니에요. 철원. 예. 강원도니까. 한기호 의원을 저도 좀 잘 알아요. 그래갖고 제가 옛날에 막 농담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 아저씨는 그냥 군인 아저씨예요 지금도. 진심이야. 그렇지. 얘기 삼선 장군인가 그렇죠? 예. 사성 장군은 아니야. 그러니까 참고로 지난 21대 때. 그렇죠. 1대 때 22대 말고 21대 때 제가 그때 이제 한번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셨으니까 그 전에 그래갖고 제가 농담삼아 그랬어요. 또 국방위 가실 거죠? 그랬더니 얼굴이 보게져가지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야 나도 행안위 가서 지역구 살려서 나도 재선 삼선할 거야. 그랬는데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군 출신인데 자꾸 국방위로 들이밀지. 아니 그래서 다음 날 그러니까 한 일주일 있다가 국회 그 소통관에 한기호 의원이 오셔가지고 국방위원들이 전원을 오셔가지고 그때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한기호 의원한테 그랬죠. 해관위 의원분께서 어떻게 국방위 하는데 오셨습니까?라고 했던 양반인데 네. 이 양반은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럼 좀 부연 설명해 주세요. 이 양반은 군단장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나이 드시고 군단장 출신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이 가게 되면 그 지역을 갖다가 우리가 폭격할 수 있으면 폭격을 해버리자. 미사일을 쏘든지 뭐 폭격을 해버리자. 우리가 직접. 아니 그러니까 이 자체가 사실은 그래서 논란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폭격을 해버리자. 그렇죠. 거야. 우리가 뭘로 폭격을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기를 가져가서 거기서 폭격을 때려버리자.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기를 가서 누가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군인이 우리도 참전하자 이거 아니야. 아니 북한만 딱 저거 제거를 그러니까 하자. 북한만 딱 포인트 잡아가지고 했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이게 되냐고. 이게 일단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일단 미국이 우리나라 가는 거로 동의해 줄 건지에 대한 부분이니까 어느 나라도 지금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됐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한기호 의원을 설명드렸던 이유가 그런 거 생각 안 하세요. 참나 진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 아침에 민주당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험천만한 일을 왜 하고 있냐 이해가 안 된다. 젊은 해병대원 하나 못 구하면서 이영만리 전쟁에 시작할 거냐. 가뜩이나 무서운데 안보 불안한데 이게 말이나 되느냐. 사과해라. 그래갖고 국민의힘은 한기호를 제명해달라. 그러면 국회 윤리위원회 오늘 제명 조치를 하라고 제소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하겠다는 뜻이에요 민주당은. 뭐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돼 가지고 뭐 이런 사람 거의 못 봐가지고. 뭐. 참고로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는 있어요. 헌법에도 있어요. 헌법 64조에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돼요. 그렇죠. 제적 국회의원에. 네. 그다음에 여기서 결정된 건 법원으로 갈 수 없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국회의원 제명된 게 언젠지 아세요? 저 때잖아요. 79년도에 김영삼 마지막으로 제명된 사람 강용석 예. 아나운서 관련된 얘기. 예, 그렇죠. 둘 뿐이에요. 둘 뿐. 강용석도 저기 제명된 건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예. 자, 일단은 그래서 이 한기호 의원의 이 지금 텔레그램과 관련된 부분이 이 국회 윤리위원회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거고 오늘 아니요, 어차피 윤리위원회가 국회에서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윤리에 올라가가지고 제대로 처리된 거를 거의 못 봤어요. 그리고 윤리위 자체가 열리지가 않고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국회 윤리위에 소속된 의원들도 아직 다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위원들도 없어요. 위원회를 열어야 될 딱히 할 만한 일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국민의힘에서 커버 친다? 커버 못 치죠. 그러니까 하나만 한 얘기였다.
그렇죠. 하나만 안 한 뭐 얘기였고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지금 우크라이나 북한군 그 러시아의 북한 파병과 관련된 부분 우리 지금 특히 편파 TV 대표님께서 매우 관심 있어 하면서 왜 정호진 브리핑에서 이거 안 다루냐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세요. 계속 얘기하고 있고 오늘 뉴스 보니까 그 푸틴 대통령이 사실상 북한군의 파병을 인정하는 오늘 그게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관련돼서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북커스님 배경 이석기 통진당 의원 같은 경우는요. 정당이 해산됐기 때문에 그 상실한 거죠. 저게 된 게 아니라 제명된 것이 아니라 상실된 거죠. 자, 지금 요거는 이제 댓글에 이석기 등 통진당 의원들은요. 뭐 이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네. 이제 우리 또 유성환 뭐야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유성환 의원인가요? 예, 뭐 제명된 거 아닌가? 네. 일단은 몇 가지 부분은 팩트를 체크해서 할 텐데 지금 뭐 떠오르는 제명된 사람 김영삼, 강용석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던 건데요. 네. 자, 일단 벌써 오늘 5시 4분이 됐습니다. 뭐 북커스님께서 오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서 북커스님께서는 지금 점점 재밌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요. 유익하고 재밌네요. 뭐 이렇게 그 방송이 점점 재밌어지고 있네요. 말씀해 주셨고 아까 분위기 참 좋다. 배경 잘 바꾸셨다. 막 이렇게 분위기 좋다라는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예. 오늘 지금 시간 관계상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유언비어 너무 많이 보관소 못했어요. 살모사 프로젝트 우리 지금 김병건 기자님 나왔을 때 가장 핫한 게 그건데 지난주 얘기했던 게 다 맞았어. 그러니까 살모사 프로젝트 이제 되면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모든 게 다 한동훈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건 또 이제 한동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게 다 한동훈 때문이고 도이치모터스 건도 한동훈 때문이고 박근혜를 탄핵시킨 것도 한동훈이고 자 이런 살모사 프로젝트가 지금 용산에 의해서 아주 열심히 다음 주 한 주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이게 지금 라이브로 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이게 스트리밍 될 테고 등등 할 텐데요. 그 주변 분들한테 좀 정호진 TV, 편파 TV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유언비어 보관소 지난주 했던 얘기가 다 현실로 드러났어요. 물론 앞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거 믿지 마세요입니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이명박이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나 알고 봤더니 다 사실이었던 그러나 그러나 저희는 믿지 마세요. 지금 뭐 갖가지 설들이 많아요. 여의도에 재밌는 설들이 유언비어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제가 살모사 프로젝트 갖고 이제 용산 버전을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가 되면 제가 살모사하고 한동훈표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북커스님 죄송합니다.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했지만 지금 벌써 시간이 5시가 넘어서요. 아쉽지만 정호진의 브리핑 여기까지 오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김병건 기자님 알지 못했던 얘기 오늘 오늘을 위해서 권성동 의원과도 통화를 했답니다. 등등. 다른 일 때문에 통화했어. 여러 가지 얘기를 막 해주셨는데요. 아쉽지만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고요. 정호진의 브리핑 10월 25일 정호진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뵙고 우리 김병건 기자님은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그럼 정호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봬요. 10,000명 구독 부탁드려요. 10,000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